안녕하세요. 수무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보 입문자들의 파워 수리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모델은 삼성 T24B350, 증상은 전원 무광입니다. 그래서 OSD LED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검사 순서를 보면 휴즈가 정상입니다. 휴즈가 정상이고 ICM801, 이건 품번인데요. 파워 스위치 품번입니다. 모델은 W6053S. VCC와 그라운드 간 접지 저항 값이 561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진행성 쇼트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쇼트는 플러스 라인과 마이너스 라인이 0옴으로 붙는 게 쇼트죠. 쇼트의 개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0옴은 아니지만 고장 증상을 일으키는 수준, 그런 수치 에 도달했을 때 진행성 쇼트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BM801, 이 비드인데, 비드. 부품에서 설명했듯이 비드는 코일로 만들어졌죠. 코일로 만들어서 양단이 테스터기로 양단을 저항 모드에서 또는 도통 모드에서 양단을 이렇게 접촉했을 때 벨이 울려야죠. 그 다음에 CM806, 이건 이제 캐패시터인데 이것도 이제 손상이 됐죠. CM806은 세라믹 캐패시터.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품을 이제 교체한 거죠. TV 모니터죠. 이런 파워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서 1차와 2차의 경계선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트랜스로 해서 나눠지죠. 여기 보시면은 포토커플러와 트랜스를 반으로 가르는, 오른쪽이 2차 파워 DC 2차, 왼쪽이 이렇게 브릿지 다이오드 1,4번, 그 다음에 평활 캐패시터 해서 이렇게 1차, 그리고 여기에 방열판에 파워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6핀짜리 TO220 타입의 파워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홈을 파놨어요, 기판을. 그러면 이제 그 다리 하나짜리, 나머지는 조합 쪽인데 하나 단자는 이제 여기서는 드레인이라는 단자고 고압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1, 2, 3, 4, 5, 6 그리고 지그재그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단자가 그라운드, 3번이 VCC, 1번이 드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CC와 그라운드, VCC와 그라운드 1차 측이죠. 현재 측정을 했는데 저항값을 측정을 했습니다. 저항 모드죠. 0.561K 이렇게 나왔죠. 이건 561옴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수차례 이제 여러 번 전원용 IC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회로 1차 측에 적용되는 그
전원용 IC들은 VCC 단자와 그라운드 사이의 접지 저항 값이 최소한 450kΩ 이상 무한대까지 접지 저항 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 이렇게 부품 검사만 할 줄 알아도 어디가 고장인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그래서 562롬 저기 보시면 다리가 이제 핀이 STR-W6053이라는 모델인데 핀이 6개죠, 단자가. 그 다음에 요걸 어디에 붙느냐, 여기 그 1번 단자가 드레인이고 2번 단자 그라운드죠. 1번과 2번 사이에 배치되는 모델인데 여기서는 요 교체했죠, 요거. 근데 이 모델은 이제 세라믹은 사실 세라믹은 그 절연 성능이 떨어지면 손상이 되거나 휴즈를 끊기게 하게 돼 있어요. 그 고압 단자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 세라믹이 표면이 거칠거나 열화가 심하거나 하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현재 고장이 안 나서도 교체해 줘요. 그래야 예방됩니다. 얘가 이제 절연성이 떨어지면 같이 이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같이 병렬로 걸려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 세라믹으로 인해서 파워 스위치가 또는 FET가 달렸으면 모스펫이 쇼트로 갈 수가 있죠. 이 세라믹 때문에. 그래서 꼭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파워 스위치나 FET가 쇼트로 가서 휴지가 끊어졌다, 그럴 때 같이 교체해 줘야 됩니다. 같이 교체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좀 열화가 돼 있는 거를 그대로 진행했다가는 이제 다시 FET나 파워 스위치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크게 회로가 손상이 되죠. 꼭 같이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회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트랜스가 있죠. 트랜스, 고압 단자 있고 트랜스가 있고 저압 단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 단자에는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출력된 311V가 여긴 330이라고 써 있는데 요 시절에 이제 저희 그 실습실에 들어오는 인가되는 AC가 약 330V씩 걸리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실습하는 실습할 때 AC가 나타나는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야 됐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보통 뭐 300V대에서 유지가 되면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일단 표준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준 값은 311V입니다. 자, 그래서 311V가 고압 단자를 통해서 코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트랜스 내부 코일. 그렇게 해서 파워 스위치 드레인으로 갑니다. 이때 VCC 고속 고압 단자를 통과한 311V가 311V의 직류가 트랜스 내부 코일을 돌아서 드레인으로 갈 때 발생한 전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자기 유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유도된 파형을 전기장 자체가 파형으로 발생하니까 그걸 유도시켜 가지고 고속 다이오드에서 정류를 해서 PWM이나 파워 스위치에 VCC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14V가 들어갔네요. 들어가면 내부 회로에서 파워 스위치 내부 회로에서 펄스를 만들어서 드레인에 들어온 311V를 스위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트랜스로 가죠. 이러면 이제 2차 측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2차 측에. 2차 측에도 코일이 감겨 있으니까. 자, 회로도는 이렇습니다. 311V가 쭉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압 단자를 통과해서 드레인으로 갈 때 발생한 전기장이 자기 유도됩니다. 이 자기 유도된 파형을 고속 다이오드가 정류해서 전원 캐패시터에서 한번 충전되고 VCC로 넣어주죠. 그럼 내부 회로에서 펄스를 발전시켜서 이 게이트가 내부 회로에 있습니다. 발전시켜서 게이트에다 붙여주면 드레인에 들어와 있던 311V를 스위칭해서 스위칭 파형을 넣어주죠. 그럼 그게 이제 2차 축으로 유도돼 가지고 2차 측에서 쇼트기 다이오드가 정류해서 필터링 한번 하고 코일이죠. 필터링 한번 하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부하에서 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포토커플러가 3, 4번만 1차 측으로 있고 지금 1차 측에 2차 측에는 여기 있네. 여기 자, 출력 쪽에 포토커플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빛을 쏴주는 거죠. 여기 TL431이 있고 TL431에 1번 단자가 출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차를 설계값하고의 설계값을 기준값을 했을 때 편차를 1차 측으로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피드백 시켜주면 피드백 단자죠. 펄스 폭을 조절을 해서 출력이 이제 12V로 설계됐는데 15V가 출력되고 있다. 그럼 이 편차 값을 오차 값이죠. 오차 값을 포토커플러와 TL431이 피드백 시켜요. TL431에서 비교해서 비교 값을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1차 측으로 그 1차 측에 피드백으로 들어갑니다. PWM-IC나 파워 스위치에. 그렇게 되면 펄스 폭을 최초의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겉에서 얘는 측정이 안 되죠. 펄스 폭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온 구간에 요걸 펄스 폭입니다. 온 구간의 기준. 요걸 만약에 출력을 줄여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펄스가 좁혀진다는 얘기죠. 키는 뭐 상관없어. 키는 똑같은 건데 요 정도. 최초의 발진 펄스라면 그 다음 피드백 받아서 이 정도로 줄여줘야 출력이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교체한 건 파워 스위치, 그 다음에 세라믹, 그 다음에 비드 그렇게 됩니다. 퓨즈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만 이 세 가지 부품만 교체하고 수리가 완료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건 부품 검사만 해도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전자수리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를 할 때 요걸 꼭 수리를 해내고 말겠다 뭐 이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배운 것들이 내면에 가라앉아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회로로는 어떻게 고장났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또 어떤 형태로 고장났는지 검사해보겠다. 목표를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래야 부담을 갖지 않아야 의식 내면에 가라앉아 있던 그 요만한 지식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 지식들이 올라와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일치가 돼야 됩니다. 기판 안에서, 기판 내에서 테스터기를 사용하던 스코프를 사용하던 그렇게 구현이 돼야만 최종적으로 수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수리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면 꾸준하게 연습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초보 시리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